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30대 남편인데 아내와 잘 지내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네. 이거는 30대 아니라 40대도 그렇고요. 50대도 그렇고요. 60대도 그래요. 50대인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내와 잘 지내는 방법 찾고 있을 때 가장 아내와 잘 지내는 남편, 친구들은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마누라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삼식이를 안 해. 그러니까 저녁 먹고 오는 남편. 그렇죠. 네. 삼식이를 안 해야 된다. 예. 집에서 밥을 안 먹는 남편이 아내랑 가장 잘 지내는 남편 1차 조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남편이 아내랑 잘 지내는지 아세요? 주말 부부? 아니요. 주말 부부도 싫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싸우면요. 주말에 코스트코 같이 가서 장발 짐 옮겨주는 남편. 그것도 잘 지내는 남편 중에 하나예요. 아내 말에 절대로 토를 달지 말고 아내 말에 예썰 하는 남편이 아내랑 잘 지내요.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듣는 철든 아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왕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왕으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간혹 가다가 친구들끼리 친구 마누라 흉보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분개하고 너가 지금 뭔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 친구들하고는 두 번 다시 안 만나는 남편, 최고의 남편이에요. 아내한테 가가지고 그 성전보를 꼭 알려야 돼요. 그래요? 네. 이게 50대 남자들이 아내와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지금 이분은 30대니까 좀 이야기를 할 게 좀 있겠죠. 그럼 40대 남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떠면 아내랑 잘 지낼까요? 우선 저녁을 먹고 들어오고 네. 주말에 청소해주고 아이와 봐주고. 그렇죠. 그리고 달라는 돈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럼요. 가끔 카드 주면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 그렇죠. 역시 여행도 그것도 친구랑 같이 예. 시댁 가족이나 하는 거 그런 건 전혀 원하지 않아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내와 잘 지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의 셀프하고 트러스트가 높으신 분인데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어느 분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30대 중반에 두 아이를 둔 수의사 남편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시기에 둘째도 없고 조건과 평판도 좋은 회사로 옮기게 되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인생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와이프와 충돌이 심해지면서 3년 정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와이프가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야근과 출장이 잦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와이프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시기였기에 서로가 예민해졌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힘들었던 그 당시에 저는 각자 성격에 따른 삶의 우선순위와 핵심 가치가 다른 게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팟캐스트를 통해 WPI에 대해 알게 되어 교수님의 책도 구입해 읽어보고 WPI 검사도 해보았지만 저로서는 결과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4년여가 지난 지금 와이프와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해서 육아의 난이도가 줄어들었고 저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 전처럼 무리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서로 잘 지내긴 하지만 성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기 위해 다시 WPI 검사를 진행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와이프의 WPI 검사도 해보았습니다. 4년 전과 지금의 결과가 달라진 점도 보이고 와이프와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역시나 해석이 안 됩니다.
박사님께서 결과를 분석해 주시면 지난 시간들처럼 힘든 시간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프로파일 한번 다시 보세요. 사실 이분은 4년 전에 이 아내랑 상당히 다툼이 잦았다. 그리고 3년 동안 진짜 다툼이 잦았는데 지금은 이제 비교적 좀 안정된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사연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분은 그 3, 4년이 지나는 동안에 안정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제가 직장 생활에도 안정되고 아내도 육아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조금 아주 갓난 아이를 둘이를 키울 때보다 조금 지났으니까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내와 자기 자신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인정했고 웬만하면 아내가 원하는 거를 다 맞춰주려고 했다라는 거를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실제로 그리고 직장일은 내일,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내일, 아내가 요구하는 거는 내가 웬만하면 따른다. 이렇게 돼서 아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본인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본인이 여전히 그렇게까지 자기가 뭐 맡은 역할이나 또 열심히 하고는 있긴 한데 불만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 불만스러운 게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연을 보냈고 그거를 마치 WPI 프로파일을 자기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기 프로파일 보면 남편 프로파일 지금 2016년 때 저 프로파일 보면 에이전트인데 지금 엄청나게 남편 프로파일이 혼란스럽죠. 그때는 본인이 지금 트러스트하고 셀프 높은 데다가 에이전트잖아요. 트러스트에 셀프가 높은 에이전트면 자기의 맡은 역할이나 또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면서 불철주야 일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기 생활이나 삶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앞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일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나 또는 현실적으로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게 2016년인데 그때는 지금 보면 전부 다 개입이 있잖아요. 거의 미친 듯이 사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와 놀랍게도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는 일치해졌어요. 그 다음에 휴먼하고 매뉴얼도 어느 정도 일치됐어요. 그리고 릴레이션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리얼리스트 높아졌어요. 웬만큼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데 성과를 얻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여전히 힘들건 아직 그대로예요. 자기가 하는 거를 즐기는 상태로까지 자기가 충분히 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마누라가 이전에 비해서 덜 지랄하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좀 안정된 것 같은데 나도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지내는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나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부인 프로파일을 딱 보는 순간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인은 이 휴먼하고 아이디얼리스트잖아요. 휴먼하고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가 대장이 돼가지고 지가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데 이 부인은 자기 생활이나 자기 삶이 지 맘대로 된다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애가 생기는 순간부터 지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그게 한 명 생기고 두 명 생기면 거의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되고 아이한테만 하루 종일 다 보내는데
남편은 밤늦게 나타나. 이러면 죽이고 싶죠.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애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 본인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릴레이션 만빵은 없잖아요. 저거는 이 아내가 그만큼 자기 삶에 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을 때는 더욱더 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주말이든 웬만큼 도와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고 부인 프로파일은 사실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이 부인은 집에서는 나름대로 여학 노릇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남편이 사실은 수의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회사에서 이 축산업을 위해서 길러지는 동물, 지금 재밌는 게 수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흔히 알고 계시는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의 에이전트 성향이 어떻게 잘 드러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말하시는 분이시군요. 자기가 하는 과제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꼼꼼하고 철저하고 나름대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수의사로서 일할 때 회사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반려동물 생각하는 수의사가 아니라 이런 회사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기 책임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규정하는 게 이분한테는 상당히 새로운 과제였을 거고,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이나 자기 그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이제 본인 역할이나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뭐라는 것도 정해졌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은 아내랑 덜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분은 아내랑 덜 싸우는 거는 이 집에서 아내의 지휘, 관리, 감독 하에서 본인의 역할을 짝짝짝 열심히 잘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파악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나아지긴 했는데 왜 나아졌을까? 그건 제가 이제 이전만큼 회사 일에 뭐 몰두하지 않고 집안일도 조금 신경 쓰고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서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아내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 남편이 인정을 해줬으면 아내하고 그렇게 싸울 일이 없었을 거거든. 아내가 이렇게 조종하는 거를 잘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집에서.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이거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집에서는 네가 해야지. 근데 그것도 직접 아내는 남편 보고 하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야, 역시 당신이 훌륭해. 나는 당신이 지시만 해. 뭐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날 보고 못한다고 그러고 내한테 불평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싸우게 된 거죠, 서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 지난 시간들처럼 힘든 시간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는 집에서 집안일과 관련해 가지고 아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고 인정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당신이 내가 해야 될 거를 아주 내가 알아서 미리 하기를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분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족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될 건가를 이 휴먼 아이디얼 부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갈급했다라는 걸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휴먼 아이디얼 부인은 그걸 알려주기 참 힘들거든요. 야, 그거를 내가 꼭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네가 보면 몰라. 머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돌격 앞으로 하는, 특히 집안일과 관련해서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집안일은 당신이 대장이야, 대장! 별이 5개가 아니라 별 4개 대장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아내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남편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된답니다. 네, 참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주 화난 느낌이 드세요? 여전히 애매모 뭔 소리 하나 이런 상황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저희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 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